안녕하세요. 오늘은 퍼셉트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코드와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처음에 퍼셉트론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AND, OR, 그리고 XOR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XOR 문제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인데요. 퍼셉트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동물의 신경계, 그 중에서 특히 뇌에 있는 이 뉴런이라는 것의 동작 방식을 본따 만든 모델인데요. 네, 아래 그림이 뉴런이라는 것이고요. 이 뉴런은 인간의 뇌에서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뉴런의 동작 방식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살펴보면 어떤 입력 신호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오겠죠. 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들의 총 크기가 어떤 특정 값, 이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 활성화가 돼서 신호가 다음 뉴런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특정 값을 넘지 못하게 되면 전파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이를 본딴 만든 모델을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인공신경망 중에 하나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어떤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이 X들의 웨이트, 가중치를 곱하게 되고요. 이 가중치들의 합과 바이어스라는 걸 더해서 아웃풋을 만들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 아웃풋은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를 거쳐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게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초창기 퍼셉트론은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 함은 어떤 두 가지 클래스가 있을 때 이거를 리니어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분류기를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예시는 이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고요.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1950년도에 이 퍼셉트론이 개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AND와 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AND와 OR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AND와 OR가 뭔지. 네, AND 게이트는 어떤 두 가지 입력 A와 B가 있을 때 만약에 두 개가 0, 0이면 0, 0, 1이면 마찬가지로 0, 1, 0이면 마찬가지로 0, 1, 1일 경우에만 1을 뱉어내는 게이트고요. OR 게이트도 잘 아시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A와 B 두 가지 입력이 있을 때 0, 0인 경우에 0, 0, 1인 경우에는 1, 1, 0인 경우에도 1, 그리고 1, 1인 경우에도 1.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우리가 AND 게이트, OR 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표현을 해보면 그래프가 있을 때 만약에 입력이 1인 경우, 0인 경우, 마찬가지로 0인 경우, 1인 경우 이 축을 A축이라고 할까요? 이 축은 B일 때 AND인 경우 0, 0이 들어오면 0이겠죠. 그리고 1, 0이 들어왔을 때도 0이고요. 1, 0이 들어왔을 때도 0이고 그리고 1, 1이 들어왔을 때 경우는 1입니다. OR도 한번 그려볼까요? A축, B축이 있을 때 1, 0, 1일 때 A와 B가 모두 0이면 OR는 0이겠죠. 그럼 0과 1일 경우에는 1, 1과 0일 경우에도 1, 1일 경우에는 당연히 1을 뱉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퍼셉트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분류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엄청 간단하죠. A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기를 만들게 되면 1과 0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5화의 경우는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다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은 1과 0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퍼셉트론,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으로 이 AND와 OR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AND와 OR를 풀 수 있으니 더 복잡한 것들도 풀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면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인공신경망이 큰 주목을 받는 와중에 민스키라는 분께서 한 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이 퍼셉트론이라는 구조로는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개, 멀티 레이어를 쌓아야지만 이 XOR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이 웨이트들을 각 층이 여러 개의 층의 웨이트들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증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던 인공신경망이 암흑기에 빠지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멀티 레이어들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저희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주춤하게 되는 암흑기에 빠지게 되죠. 네. 그러면 XOR 게이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입력 A와 B가 있을 때 0이 들어오게 되면 0을 출력으로 내고요. 0, 1이 들어오게 되면 1, 0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1이 들어오는 경우에 0. 네. 즉, XOR는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1, 같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0을 아웃풋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실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B, 그러니까 H일 때 1, 0, 0, 1. 그러면 0, 0이 들어왔을 때는 0이라고 했죠. 0, 1의 경우에 1, 0의 경우에 1, 서로 다르니까 같은 1, 1이 들어왔을 때는 0이에요. 네, 그럼 아까처럼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 즉 퍼셉트론으로 한번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의 선을 그어서 이 0과 1을 분류할 수 있는지. 네.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선을 그어도 불가능해요. 리니어한 방식으로는. 물론 곡선을 긋는다 이런 논리니어한 방식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인 퍼셉트론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암흑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럼 실제 퍼셉트론을 구현을 해서 코드를 구현을 해서 XOR가 분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아래 코드가 XOR에 대한 퍼셉트론을 구현한 코드고요. 그래서 X는 4가지 형태 0,0, 0,1, 0,0, 1,1 그리고 Y는 그에 대항하는 XOR 게이트의 답이죠. 그래서 0, 0,1은 1, 1,0은 1, 1,1은 0 이렇게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의 레이어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touch.nn.에 있는 리니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레이어를 하나를 선언을 했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XOR가 0과 1을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로스로는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옵티마이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번 정도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퍼셉트론에 X를 넣어서 그 답이 예측한 값이 우리 XOR 게이트와 같아지도록 만들게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을 진행하면서 100번째 스텝마다 그 코스트 값을, 로스 값을 찍어 볼 거고요. 실제 학습을 돌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스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로스 값을 보면 200번째 스텝 이후부터는 로스 값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즉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10,000번째 학습이 끝난 후에
이 각 x 4가지에 대한 결과값을 찍어보면 이 퍼셉트론이 0.5만 아웃풋으로 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0, 1, 1, 0이 돼야 되는데 모든 값을 0.5로 예측을 하게 되고, 즉 정확도가 0.5, 50%에서 더 향상이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엑소와 코드에 대해서 좀 한 줄 한 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